이런 상황이 있어요. 근데도 공정증서를 뭔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원칙적으로 그 공정증서는 그 원인 채무가 다 변제되었다 그러면 채권자와 같이 그 공증사무실 가셔야 됩니다. 가셔서 그 공정증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부기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더 이상 집행을 못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최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공정증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공정증서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고요. 특히 보험 설계사들이 새로운 GA 입사할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시다시피 보험 설계사들은 이렇게 선지급 받는 게 많습니다. 그게 정착지원금일 수도 있고 수수료일 수도 있는데, 선지급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한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GA 입장에서는 이거 담보할 무엇인가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또는 부동산에 대한 물상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 또는 이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합니다. 그래서 공정증서 작성을 하면은 그 효력이 뭐냐,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나의 재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바로 경매에 넣을 수도 있고요. 다만 이제 부동산 경매는 내가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경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. 매각기일까지는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뭐 공정증서로 그 부동산 경매를 넣을 때까지는 몇 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오히려 이런 부동산보다도 더 위험한 거는 그 예금 채권. 이 예금 채권에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예금이 전부 다 묶여 있게 되죠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. 나는 어차피 예금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의 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급여 통장을 압류하면은 급여 전액은 아니고 반 정도가 나한테 지급이 안 됩니다. 이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효력이 강해요. 왜냐면 내 급여 자체가 뭐 예컨대 내가 뭐 이번 달에 급여를 한 5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중에 반이 압류가 돼서 채권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 공정증서가 이 집행 권한으로서 뭐 예금 통장, 급여를 압류하는 효력은 생각보다 아주 강하고요.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. 본인이 이렇게 공정증서 작성하며 급여가 압류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뭐 급여 통장 자체도 뭐 제2금융권 또는 새마을금고 이런 데로 하면 사실 압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런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그 나의 동산, 뭐 예컨대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나의 집에 있는 뭐 컴퓨터, 냉장고, 세탁기 이런 거를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죠.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세요.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, 냉장고는 내게 아니라 내 배우자 거다. 그래도 이거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. 그래도 또 압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공정증서의 집행의 효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하고요.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, 통장에 압류가 되면은 사실 그 나의 직장에 이게 다 알려지니까 좀 새 직장에서 그 직장층과 좀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죠. 뭔가 내가 신용이 안 좋은 사람으로 새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가 당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나의 집에 그 뭐 냉장고, 컴퓨터 이런 데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면은 배우자 보기도 민망하고, 특히 학령기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참 이게 교육상 되게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공정증서가 그 집행하는 효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자 기재를 생각보다 세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채무자분들이 그 약정 자체도 잘 기억을 못 하세요. 그래서 채무 변제를 안 했는데 나중에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는데 생각보다 센 지연이자가 적용돼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나는 채무를 다 변제했어. 아니면은
수수료도 더 이상 환수당할 게 없어. 이런 상황이 있어요. 근데도 공정증서를 뭔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원칙적으로 그 공정증서는 그 원인 채무가 다 변제되었다 그러면 채권자와 같이 그 공증사무실 가셔야 됩니다. 가셔서 그 공정증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부기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더 이상 집행을 못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채권자가 협력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나는 정착지원금도 환수당할 게 없고 수수료 환수도 대략 마지막 보험 모집한 거로 24개월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환수될 그런 수수료가 없거든요. 근데도 이 공정증서를 부기를 이제 해제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민원해제가 있다. 민원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민원해제라는 거는 민원해제는 아시다시피 뭐 5년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뭐 금소법상은 5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험의 민원해제는 보면은 뭐 그보다 오래된 경우에도 민원 해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까지 그럼 기다리냐?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청구 이의 소라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소가 있는데 결국 그런 경우는 소송으로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공정증서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데 그걸 잘 모르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보험 설계사 분들도 뭐 사실 크게 뭐 채무를 변제 못한 것도 아닌데도 이 공정증서를 작성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에서 뭐 급여 통장이 압류당하고 그래서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공정증서에 대해서 그 효력 그리고 공정증서의 원인되는 채무를 다 변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 등을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